여러분, 혹시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이성이 마비되고 오로지 본능만이 지배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경고등이 켜지는데 몸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열려버리는 그런 기막힌 상황.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극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인공 김수진 씨 32살입니다.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예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자기 관리는 철저합니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 화장기 없이도 맑은 피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죠.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였습니다. 밥을 굶어서 생기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사람의 온기, 더 정확히 말하면 거칠고 뜨거운 남자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별거했습니다. 아버지 얼굴?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오 여사님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떨었거든요. 남자는 다 똑같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진 씨는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만나고 즐기다 헤어지는 인스턴트 연애만 반복했죠. 이 남자 강현우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강현우. 그 남자도 32살이었습니다. 수입차 딜러였죠. 첫 만남은 수진 씨의 필라테스 센터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수트핏, 말끔하게 넘긴 머리, 사람 좋게 웃는 눈매. 겉모습만 보면 세상 젠틀한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꼈죠. 저 남자 밤에는 다를 것이다. 그 얌전한 넥타이를 푸는 순간 숨겨진 야수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호텔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어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난 것처럼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날 밤을 수진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내 몸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았다고요. 현우 씨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으면 수진 씨의 이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속궁합 내. 흔히들 말하는 그 속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데이트? 영화 보고 밥 먹는 평범한 데이트는 시시했습니다. 만나면 서로의 눈빛부터 읽었습니다. 원해? 응, 나도. 차 안에서, 좁은 비상구 계단에서, 그리고 서로의 자취방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네 그러다 말라 죽겠다. 얼굴이 반쪽이야. 하지만 수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현우 씨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에 들어온 느낌. 아버지 없이 자라 늘 불안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현우 씨의 체온으로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4년이면 권태기가 올 법도 하잖아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설렘보다는 정으로 만난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커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기분인지. 몸이 섞이면서 마음까지 섞여버린 거죠. 이걸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난 뒤 현우 씨가 땀에 젖은 수진 씨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합치자. 나 너 집에 보내기 싫어. 프로포즈였죠. 반지, 꽃다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침대 위 서로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던진 투박한 한마디.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달콤했습니다. 수진 씨는 현우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도 그러고 싶어. 현우 씨랑 평생 이러고 살고 싶어. 그런데 참 묘한 일이죠. 수진 씨는 현우 씨를 안을 때마다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엄마 앨범에서도 다 오려져 나가 얼굴조차 모르는 그 아버지의 느낌이 왜 현우 씨에게서 나는 걸까요? 현우 씨의 널찍한 어깨,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그리고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 톤까지. 수진 씨는 그저 자신이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투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복선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을 결심했으니 이제 남은 건 허락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산, 바로 수진 씨의 어머니 오 여사님입니다. 오 여사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거든요. 혼자 몸으로 딸 하나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입니다. 남자 보는 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수진 씨가 예전에 데려온 남자친구들은 현관컷을 당하기 일쑤였죠. 관상이 안 좋다, 눈빛이 흐리멍덩하다, 입술이 얇아서 정이 없다. 이유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현우 씨는 생전 처음으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 넥타이 안 삐뚤어졌어? 머리는 괜찮아? 평소에 그 자신만만하던 밤의 황제는 어디 가고 순한 양이 되어 있더군요. 수진 씨는 그런 현우 씨가 귀여워서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도 자기를 보면 딱 알 거야. 자기가 얼마나 진국인지. 그럴까? 어머님이 무섭다고 하셔서. 아니야, 느낌이 좋아. 엄마가 평소에 말하던 남자다운 남자가 딱 자기라니까. 왠지. 엄마도 자기를 보면 낯설지 않을 거야. 수진 씨의 그 말. 낯설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와 홍삼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수진 씨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붉은 단풍이 흐드러진 도로를 달리는 현우 씨의 차 안. 창밖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죠. 현우 씨, 긴장 풀어. 우리 엄마 겉으론 쌀쌀 맞아 보여도 속정 깊은 분이야. 그래, 잘해야지. 너 낳아주신 분인데. 현우 씨는 수진 씨의 손등에 키스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 수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미소. 하지만 그날따라 현우 씨의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건 단순히 긴장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운명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걸까요? 차가 드디어 수진 씨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는 현우 씨의 손가락.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오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띠리릭 척. 철문이 열리고 오 여사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인사해. 이쪽은 내가 말한 강현우 씨. 수진 씨가 밝게 웃으며 현우 씨를 소개했죠. 현우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강현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받은 오 여사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어서 오게 하거나 훑어보기라도 할 텐데 오 여사님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들고 오 여사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오 여사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현우 씨의 얼굴, 정확히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와 오뚝한 콧날에 고정되었습니다. 오 여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지만 오 여사님의 귀에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자신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이 젊은 남자에게서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떠난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시댁 식구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겹쳐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판박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사람 좋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 여사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과연 오 여사님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핏줄의 저주였을까요?
운명의 장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린 그 순간 지옥문도 함께 열린 것입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 어미의 촉은 짐승보다 예리하다고 하죠. 오 여사님은 그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을 봤습니다. 딸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며 데려온 남자 강현우. 그 훤칠한 남자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그 짧은 찰나. 오 여사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히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아주 오래된 혐오감.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횡성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랐습니다. 현우 씨가 사람 좋게 웃으며 한우 세트를 내밀었죠. 그 웃음.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비대칭으로 올라가는 그 웃음. 오 여사님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해뒀던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오 여사님이 그토록 증오해서 연을 끊어버린 전 남편의 형 시아주번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빠보다 더 교활하고 더 능글맞았던 그 사람. 오 여사님을 식모 부리듯 부리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만든 결정타를 날렸던 그 집안의 장남. 현우 씨의 얼굴에서 그 큰 집 식구들의 유전자가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났죠.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다. 현우 씨,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엄마 솜씨야. 현우 씨는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모습조차 오 여사님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숟가락을 쥘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 매운 걸 먹으면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체질. 심지어 물을 마시고 나서 크아마이너스 하고 소리내는 것까지. 오 여사님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저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30년 전 시댁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을 재생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오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딘가? 아, 네.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라고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 고향엔 가본 적이 없네요. 충청도. 오 여사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네 친가, 그러니까 전 남편의 본가도 충청도였습니다. 우연일까? 대한민국의 충청도 사람이 한둘인가? 오 여사님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저 내 딸이 데려온 남자가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관상을 가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피어올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갔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간 뒤 사단이 났습니다. 오 여사님은 수진이에게 대뜸 소리를 질렀죠. 헤어져. 당장 끝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었죠. 내 아빠네 집안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싫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수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현우 씨가 뭐 실수했어? 나이가 많아, 돈이 없어. 완벽한 남자잖아. 그냥 싫어. 눈빛이 음흉해. 너 고생시킬 상이야. 엄마 말 들어. 지겨워 진짜. 엄마는 아빠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삐딱하게 보잖아. 현우 씨는 달라. 나 이 남자 아니면 죽어도 시집 안 가. 수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진정제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날 밤 오 여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현우 씨의 웃는 얼굴 위로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현우 씨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 올려서 키우셨죠. 다음 날부터 오 여사님의 뒷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범인을 쫓는 형사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딸 몰래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인자한 예비 장모 흉내를 냈습니다. 여보게, 강서방 될 사람. 내가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네. 현우 씨는 반색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수진이랑 자네 궁합이라도 한번 봐주려고. 좋은 날 받아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생년월일이랑. 혹시 아버지 성함이랑 본관 좀 알려줄 수 있나? 궁합.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더 자연스럽고 강력한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우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정보를 술술 불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는 자영. 자 쓰시고요. 본관은 진주강 씨입니다. 강자 영자. 강자 영자. 오 여사님은 수화기를 든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기억 속의 이름. 전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해대던 그 이름. 자기 형이지만 인간 같지도 않다던 그 이름. 시아주버니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 여사님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오 여사님 눈에 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 오 여사님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현우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 오 여사님이 시집살이할 때 모셨던 시아버지, 즉 수진이의 친할아버지 조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족보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졌습니다. 전 남편의 형, 그 시아주버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이 이혼하고 나올 때 고등학생이었던 조카 강미영. 그 강미영이 이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강현우였던 겁니다. 족보를 따져봅시다. 수진이의 아빠와 현우의 할아버지는 형제. 아니지, 수진이 아빠의 형이 현우의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정리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는 현우의 엄마인 강미영과 사촌 자매지간입니다. 그럼 현우는 수진이에게 오촌 조카가 됩니다. 오촌. 법적으로는 혼인 무효. 사회적으로는 폐륜. 하지만 유전적으로는 남남이나 다름없다고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용납이 됩니까? 심지어 수진이와 현우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컸습니다. 집안끼리 원수가 되어 왕래를 끊었으니까요. 오 여사님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 딸이 그 징글징글한 시댁 핏줄이랑 뒹굴고 있었다니. 그것도 조카뻘 되는 아이랑 4년이나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깊게 섞였을까요? 단순히 손만 잡았겠습니까?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우린 운명이야. 운명? 아니, 이건 천벌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서로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그 더러운 핏줄이 서로를 끌어당긴 겁니다. 오 여사님은 서류를 구겨 쥐며 오열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현우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촌 조카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을 내 딸.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요? 터뜨리는 순간 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칠 게 뻔한데. 하지만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근친이니까요. 오 여사님은 핏발선 눈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닙니다. 강현우.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혼자 와. 오 여사님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예비 장모의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어미의 살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기라고 부르죠.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세상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그 금기는 때로는 꿀을 바른 독사과처럼 치명적인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오 여사님은 그날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탁 마이너스. 그 가벼운 종이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달려온 현우 씨, 그리고 불안에 떨며 앉아있는 수진 씨. 오 여사님은 입술을 깨물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당장 헤어져. 아니, 찢어져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나는 내 작은 할머니 뻘이다, 이놈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할머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입니까? 오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우 씨의 어머니 강미영, 그녀는 수진 씨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즉, 현우 씨는 수진 씨에게 오촌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가 섞였어. 그것도 아주 진하게. 법적으로 혼인 무효야. 아니, 혼인신고 자체가 안 돼. 근친이라고, 근친. 순간 수진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난 4년간 나눴던 그 뜨거웠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땀 냄새, 거친 숨소리, 서로의 살을 파고들던 손톱 자국.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륜을 어긴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내 조카랑. 수진 씨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핏줄이었다는 그 생물학적 혐오감. 그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모라니. 어릴 때 집을 나간 아버지 때문에 족보 따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무지가 이런 비극을 만들 줄이야. 오 여사님은 현우 씨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금 뿌리듯 내쫓았습니다. 다신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더러운 낯짝 치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방 안에 갇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전화기는 꺼둔 지 오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칠 듯한 금단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역겨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찾아오는 그 기괴한 고통. 머리로는 징그러워 미쳤어라고 되뇌는데 몸은 현우 씨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중독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는 남자. 강현우였습니다. 수진 씨는 뛰쳐나갔습니다. 우산을 쓸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관 앞 빗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 현우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발 가란 말이야. 수진 씨가 가슴을 치며 밀어냈지만 현우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손으로 수진 씨의 손목을 낚아채며 거칠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진아, 이모라고 부를까? 그래야 속이 시원해? 이거나. 징그러워. 우리 이러면 안 돼. 법? 도덕?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심장 뛰는 소리 안 들려?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 나도 그래. 현우 씨의 입술이 수진 씨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벌을 내리는 듯, 죄를 짓는 듯 입술이 터질 만큼 격렬하고 폭력적인 입맞춤. 빗물이 섞인 그들의 타액은 짰습니다. 수진 씨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혀가 들어오는 순간 몸이 거짓말처럼 반응했습니다. 뇌는 안 되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팔은 저절로 현우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뒷좌석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습기 찬 유리창. 옷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금기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뜨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오히려 쾌락의 기름이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거야. 수진 씨는 현우 씨의 어깨를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불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채워주는 이 남자가 조카든 원수든 그저 내 남자로만 느껴졌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욕망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격정이 지나간 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비릿한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현우 씨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수진 씨는 대답 대신 현우 씨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이들을 그냥 두고 볼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배신한 대가.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아랫배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축복이어야 할 생명의 탄생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로 다가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줄. 임신 테스트기의 그 선명한 두 줄이 수진 씨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수진 씨는 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구역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대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나 여기 있어요. 당신과 그 남자의 사랑이 여기 숨쉬고 있어요. 생리 예정일이 2주나 지났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안에서 뭐하니? 밥도 안 먹고. 오 여사님의 목소리. 수진 씨는 황급히 테스트기를 휴지통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순 없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단순히 미혼모가 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괜찮을까? 인터넷 검색창을 수없이 오르내렸던 단어들. 근친상간, 유전병, 기형아, 오촌 간의 임신. 화면 속에 나열된 끔찍한 이야기들이 수진 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게 천사일까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만들어낸 괴물일까? 그때였습니다. 너, 그거 뭐냐? 언제 들어왔는지 오 여사님이 휴지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촉을 피할 수는 없었죠. 오 여사님의 손에 들린 빨간 두 줄이 그어진 플라스틱 막대기. 순간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 여사님의 비명이 아파트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돌았구나. 아주 돌았어. 누구 애야? 설마. 그놈 애야?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 여사님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너 미쳤니? 그게 누군지 알고 애를 가져. 내 조카야, 내 핏줄이라고. 짐승도 제 핏줄은 안 건드려. 당장 병원 가. 지워, 당장 지워버려. 싫어. 내 아기야.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수진 씨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우리가 남들한테 피해준 거 있어? 뭐? 그게 뭔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오촌이면 유전병 확률 거의 없대.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저주를 퍼부어? 이게 미쳐서 눈이 뒤집혔구나. 야 이년아, 남들이 손가락질해. 쟤네 근친상간에서 낳은 애라고 평생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한다고. 너 제정신이야? 오 여사님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엄마의 모습. 하지만 수진 씨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과 호르몬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뒤섞인 위험한 광기였죠. 수진 씨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차림, 손에는 덜렁 지갑 하나와 핸드폰뿐.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강현우.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나 임신했어. 엄마가 알았어. 죽어도 지우래. 나 무서워. 30분 뒤 현우 씨의 차가 수진 씨 앞에 섰습니다. 현우 씨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충격, 당황, 그리고 기묘한 희열. 자신을 올가매던 도덕적 굴레가 아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는 수진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차. 우리가 키우면 돼.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 뜨자.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가서 조용히 살면 돼. 혼인신고 안 해도 우리끼리 부부로 살면 그만이야. 야반도주. 4060세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어쩌면 꿈꿔봤을 그 단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다는 그 낭만적인 단어가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구였습니다. 현우 씨는 수진 씨의 배에 손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운명이야. 피가 섞인 게 죄야? 오히려 더 완벽한 거 아니야? 우린 뼛속까지 하나가 되는 거야.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미친 듯한 확신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만 행복하면 돼.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두 사람은 즉시 공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을 챙기러 현우 씨의 오피스텔에 잠시 들른 사이,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남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이 아이 낳고 잘 살게. 속으로만 수백 번 되뇌며 수진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휙휙 지나갑니다. 차 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요. 현우 씨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비행기 타면 다 끝이야. 가서 우리 닮은 애 낳고 바다 보이는 집 짓고 살자.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독이 든 사과인 줄 알면서도 베어 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달콤함. 수진 씨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고 온 엄마 생각,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 하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녀는 애써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이라는 놈은 참 짓궂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피로 엮인 업보는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법입니다. 공항 출국장 앞. 캐리어를 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 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택시 한 대가 급정거를 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머리가 산발이 된 오 여사님이 굴러떨어지듯 내렸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절대 못 가. 오 여사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정이라는 레이더망은 경찰보다 빨랐습니다. 오 여사님은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좀비처럼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관계 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설마 하는 마음에 의뢰해 두었던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현우 씨가 수진 씨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저희 못 말립니다. 비켜. 이 미친놈아. 내가 감히 누굴 데려가. 내가 누군지 알고 수진이를 건드려. 오촌 조카인 거 압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오촌? 아이고. 오촌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리지도 않아. 오 여사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공항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수진 씨와 현우 씨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 오 여사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들 오촌 아니야. 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촌이 아니다? 그럼 남남인가? 희망이 보이나? 수진 씨의 얼굴에도 찰나의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님의 다음 말은 그 작은 희망조차 지옥불로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오촌인 게 나았을지도 모를 끔찍한 진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설마가 오 여사님, 수진 씨, 그리고 현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한 장. 오 여사님이 토해내듯 뱉은 그 말. 너희들 오촌 아니야. 순간 현우 씨의 눈동자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진 씨도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촌이 아니라면? 혹시 남남인 걸까? 엄마가 반대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 그럼 우린 뭔데요? 남남이에요? 수진 씨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해줘. 제발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줘. 하지만 오 여사님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제 새끼를 잃고 우는 듯한 끓어오르는 단말마였습니다. 차라리 남남이면 좋으련만. 차라리 오촌이면 좋으련만. 오 여사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우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놈아, 내 아비가 누군지 아냐? 내 호적에 있는 그 양반, 내 친아빠 아니지? 현우 씨가 흠칫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내 진짜 아비.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바로 수진이 아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진이 아빠가 현우의 아빠라고요? 그럼 두 사람은? 네, 맞습니다. 이복남매. 아빠는 같고 엄마만 다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핏줄. 남매였습니다. 오촌 조카? 당숙? 그런 건 애교였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고 끔찍했습니다. 과거 수진 씨의 아버지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딸, 즉 조카인 강미영을 건드린 겁니다. 그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강현우였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쉬쉬하며 덮었던 그 더러운 비밀. 현우 씨는 호적상 이모부의 아들로 되어 있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수진 씨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으악!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귀를 틀어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현우 씨가 내 오빠라고. 말도 안 돼. 수진 씨는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 오빠의 아이이자 자신의 아이. 근친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는 남매 근친. 그 아이가 괴물처럼 느껴져 배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내 몸에서 나가. 현우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동일 북의 유전자 확인. 숫자가 춤을 추듯 눈앞에서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안고 키스하고 매일 밤을 함께 보냈던 여자가 내 여동생이라니. 내가 내 여동생 배를 불렀다니. 현우 씨의 다리 사이로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요? 이건 신이 있다면 멱살을 잡고 따져야 할 일입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임신부 같은데? 싸움 났나 봐. 오 여사님은 쓰러진 수진 씨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수진아, 가자. 병원 가자. 이 끔찍한 거 다 지우고 다 잊고 살자. 응? 상황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혼절했고 오 여사님은 119를 불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현우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죄책감? 공포? 아니요. 그건 모든 인간성을 포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광기였습니다. 현우 씨가 오 여사님을 밀쳐냈습니다. 힘없는 노인네는 맥없이 바닥으로 뒹굴었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수진 씨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이거나. 미친놈아. 내 딸 내려놔. 오 여사님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현우 씨는 발로 툭 오 여사님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아주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관없어. 뭐? 남매면 어때? 이미 늦었어. 우린 못 돌아가. 현우 씨는 품에 안긴 정신을 잃은 수진 씨의 배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악마의 그것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이 아이가 증거야.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 괴물이면 어때, 내 새낀데. 우리가 지옥 가서 키우면 되지. 현우 씨는 수진 씨를 안고 출국장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틀비틀하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걸이. 뒤에서 오 여사님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천벌 받는다 이놈들아.
하지만 현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너머의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듯이요. 그 후로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동남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국말을 쓰는 젊은 부부와 눈이 하나 없는 아이가 산다는 괴담만 돌 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핏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았을까요? 아니면 매일 밤 지옥불에 타고 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너무 진해서 서로를 숨막히게 옭아매고 말았네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확실합니까? 혹시 당신도 모르는 핏줄의 끌림은 아닐까요? 오늘 밤 왠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